세 번째 시간이죠. 자성체와 자기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일종의 흐르는 길을 우리는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자기도 어떤 흐르는 길이 있을 테고 그것을 마치 전기처럼 우리가 회로다라고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물질, 즉 자화 현상을 갖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성체, 자화, 그 다음에 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자성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성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자성체와 두 번째는 상자성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자석에다가 클립 같은 것을 오랫동안 대어놓고 있으면 그 클립도 나중에 자기적인 힘을 띠게 되는 것, 즉 자화되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석에 오랫동안 붙여 놓았을 때 그것도 자석이 되는 거. 예를 들어 철 같은 거는 대표적인 자성체죠. 그냥 강자성체죠. 그 이외에도 코발트, 니켈, 망간, 텅스텐 이런 것들이 강자성체에 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니, 코, 철, 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코철망이 바로 강자성체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상자성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화가 외부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로 미약하게 자화, 아주 약하게 자화되는 것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루미늄, 백금, 주석,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에 해당합니다. 반면 반자성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투자율이 오히려 1보다 더 작게 되죠. 자화가 외부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게 됩니다. 이 반대라는 말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스무트, 은,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실리콘, 안티몬,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바로 반자성체에 해당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강자성체는 스핀 배열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자개가 왔을 때 이 똑같은 이 전자들의 회전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상자성체는 뭐 자기 마음대로죠, 그렇죠? 반자성체는 힘이 위아래 이렇게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성체 종류에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자화의 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화의 세기는 외부 자개, 어떤 외부 자개 H라고 하는 외부 자개가 주어졌을 때 이 자성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적인 힘, 이것을 자화의 세기라고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게 되고요. 결국 N이랑 S극 양쪽에 자석을 두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얼마나 자화가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식은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곡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을 때 얼마나 같이 자화되는지 그 자기의 이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혹은 자속 밀도를 B라고 하게 되고 자기장의 세기를 H라고 하게 될 때 이 B와 H의 모양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자기 이력 곡선, 즉 BH 곡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 이 그림만으로는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제가 전기로 만든 전자석을 하나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제가 철을 한번 놓아 볼게요. 뭐 클립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흘린다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때 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의 자기장이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철도 이제 자화가 될 겁니다. 그쵸? 자화가 돼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기장의 힘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볼까요?
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화가 된 상태에서 전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쪽에 전기장의 세기가 H고요. 여기 자기장의 자속 밀도가 B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전류를 처음에 크게 하면은 점점 이 철도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 겁니다. 즉 여기에서 시작점에서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점점 세지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전류의 크기를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장의 세기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이 D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전기를 딱 한번 꺼볼게요.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점 NS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철도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 완전히 자기장의 세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서 자기장의 세기를 0, 즉 빵으로 하더라도 자속 밀도, 이 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는 조금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잔류 자속 밀도 혹은 잔류 자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잔류 자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힘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걸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철은 아까 가지고 있던 자기장의 힘이 이제 완전히 0이 될 겁니다. 그 힘을 이제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기장의 힘을 상보시키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전류를 더 크게 하게 된다면 이제 방향으로 이 NS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힘이 커지겠죠. 반대 방향 힘이 커지게 되고 역시 이때 마찬가지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힘을 전류를 딱 끊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의 힘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힘도 원래대로 이렇게 작아지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잔류 자기의 힘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때 다시 보자력이 오게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사이클은 계속 이러한 형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히스테리시스 루프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 면적이 나중에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 면적은 결국에는 자기적인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종축, 세로축, 자속 밀도와 만나는 이 지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 지점 바로 자속 밀도, 잔류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 횡축과 만나는 지점, 여기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보자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그 곡선의 자체, 세로축과 가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점,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가 되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바로 보자력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교재 아래에 있습니다. 전혀 자화된 적이 없는 자성체에 자개를 가하여 한 사이클을 변화시키면 이 자성체의 자화 곡선이 루프를 형성하고 자기적인 늦음이 발생하는 현상.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 가로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장의 세기 H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이것은 자속 밀도 B를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잔류자기는 종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은 횡축과 만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석별 특징 한번 볼까요? 영구자석은 우리가 잔류자기보와 보자력이 모두 큰 자석. 영구자석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한번 자기장을 주게 되면 얘가 거의 자기장을 잃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잔류자기, 보자력 모두 다 크게 되는 거고요. 전자석은 반면 전기를 끊게 되면 자기장을 완전히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이 작은 것이 바로 전자석에는 더 유리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 자체는 무슨 뜻을 의미하게 되느냐?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으로 표시되는 에너지는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이므로 이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게 되고 히스테리시스 면적 그 자체는 자성체를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와 같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석을 마치 전기적인 회로로 표현하는 이 자기 회로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철심, 철 덩어리가 있게 되고요. 이 철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았습니다. 이 전선을 우리 이제 코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전기를 흐르게 되면은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 자기장이 이렇게 순환하게 될 겁니다. 이 자기장이 순환하게 되니까 이 자기장이 흐른다라고 해서 이 자기장을 이제는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속이라고 부를게요. 자속은 이렇게 파이라고 읽습니다. 이 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원주율 이거는 약간 파의 이름이 좀 가깝고요. 요것은 우리가 약간 약간 화에 조금 가깝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라고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전기가 아닌 이 자기가 더 잘 흐를 수 있느냐? 이 전체적인 이 길이는 짧을수록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넓을수록 좋게 되고 또 이 중간에 자기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속칭 이 자기 저항이 있으면 그 자기 저항은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만드는 힘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기자력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석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어떤 철 덩어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전자석이 되는데요. 전류 I를 흘리고 권수를 N회 감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 F라고 하게 되면 이 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권수와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NI 그리고 이 단위는 암페아 턴이 되는데요. 자,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힘 기자력 F는 NI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연속되는 식으로서 힘 F는 뮤 S분의 L 파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저항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기저항은 이 5분의 NI로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전류 I는 R분의 V로 나타내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러면 I분의 V로 나타내죠. 이게 자기에서는 파이 자속이 흐르는 거고요. 자기 저항은 5분의 V는 아까 힘 F와 같게 되고 이걸 우리가 5분의 힘 F는 NI니까 NI 이렇게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뮤 S분의 L이라고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뮤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죠? 여기서 네, 맞아요. 투자율이었었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었고요.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였었죠. 즉 투자율과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가 길수록 비례하고요. 즉 자기 저항, 어떤 우리가 자기 에너지도 흐른다는 것은 길이가 길수록 그 힘은 더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투자율과 면적이 클수록 자기 저항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좋은 물질이 뭐였었죠? 투자율이 큰 물질이 강자성치였었죠. 강자성치,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니코철망. 그러니까 실제로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에 들어있는 그런 철 재료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한 이유고요. 자기 저항을 작게 하는 가장 큰 또 뜻은 이것이 결국엔 투자율이 커지기 때문에 보다 자기장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 회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회로와 이렇게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요.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에서 기전력, 전류, 전기 저항, 도전율, 전류 밀도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바로 자기 회로에서는 그게 바로 기자력, 자속, 자기 저항, 투자율, 자속 밀도가 됩니다. 이 전기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이 흐른다는 것, 전기 회로에서 도전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 회로에서는 투자율이 크다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문제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뒤에 해설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